그러니까 스캘퍼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3억 가지고 한 달에, 믿기 어렵겠지만 한 달에 3천을 벌어요. 근데 4억을 넣으면 안 돼요. 5억을 넣으면 돈이 안 벌려요. 무조건 3천이야. 돈 얼마를 넣건 3천밖에 안 벌려요. 10억을 넣어도 3천밖에 안 벌리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3천 벌 때는 기분 되게 좋았는데. 다음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을 유튜브에서 최근 뵙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 폭락 전에 조금씩 달러 매입해서 큰 돈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달러 유동성 확대로 인해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며칠 전에 보내신 거니까 아마 스왑 말씀하신 거겠죠. 스왑 이후에 달러가 확 가치가 폭등했다가 스왑 이후에 확 빠졌잖아요. 지금 한 4~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1259원에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전 개념을 갖고 있으려 했으나 무한 공급 상황이다 보니 달러의 투자가 좀 잘못됐다 싶어요. 주식을 좀 매입해서 손해를 만회할지 손절할지 고민의 기로에 서서 메일 드립니다. 달러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달러를 많이 들고 계시다. 근데 달러를 지금 얼핏 봐도 달러로 이제 물타기에서 단타를 친 게 아니잖아요. 달러의 방향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달러는 약간 보험 같은 거거든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보험이 비싸냐 싸냐는 답할 수 있다. 달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때 해지가 되겠죠. 보험이 되겠죠. 어쨌든 일부 자산은 달러로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가 폭등을 한다면 그걸로 수익을 보던 아니면 내 자산이 보호가 되건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앞으로 파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해 드리기가 되게 힘들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달러를 스캘핑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올라준다면 그 보험으로서 그 분산 투자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가치가 어찌 될 거라고 생각해 보냐면은 진짜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아마 달러 가치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달러화가 극단적으로 700~800원 갈 수도 있고 1,500원, 1,600원 갈 수도 있는데 미국 경제가 망하면 혹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700~800원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 상황 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못되면은 달러가 1,500원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전 재산을 베팅해 둔다는 거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잘못될 수 있고 가능성은 더 적지만 미국도 되게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의 내 아까운 인생 전체를 걸겠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20~30% 정도의 자산 정도는 외환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그게 달러화 정도에는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기왕이면 한 50%, 60% 정도의 자산이 달러를 포함한 여러 개의 외환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달러가 망가져도 예를 들어서 유로가 오른다거나 스위스 프랑이 오른다거나 뭐 위안화, 엔화가 오른다거나 달러만 망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될 테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데 달러를 단타나 완전히 몰빵 포지션으로 생각하지 말고 달러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손실 본 것보다 조금씩 더 태워둘 수 있는 기간으로 삼자. 달러가 또 폭주했을 때는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손해볼 때 손해보더라도 달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달러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예요. 그걸 샀다가 더 손해볼 수 있지만 분산 투자라 생각하시고 해두시면 자동차 보험처럼 설사 우리나라의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개인은 조금 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지금 원화 약세가 마구 발생할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벌써 그걸 반영하고 있겠죠. 즉 각국 정부는 급격한 자국 통화 약세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급격하게 움직이면 거기서 신용 경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외화 채권 문제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급격하게 움직이면 한 달에 뭐 10%, 20% 이상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속도감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한편 되게 은연중에 다들 약간 약세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급격한 약세는 아니지만 약간 약세.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쨌든 숨통이 트일 테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몸이 가벼우니까 우리나라가 살짝 더 약세로 가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죠. 위기로 인한 달러 강세가 아니라 약간 플레이를 잘해서 우리가 살짝 약세로 가게 된 케이스가 제일 좋겠죠. 자,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전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펀드와 주식에 투자한 건 결혼 후 지금까지 딱 3번인데 어쩜 제가 투자했던 시기가 매번 대폭락장이어서 투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투자금 절반 이상의 손실이 났어요. 아이고야. 반토막 난 계좌를 보니 무서워서 손절하고 앞으로는 절대 증권사엔 가지 않으리 다짐했는데 2020년 제2의 IMF가 온다는 정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보험사에 불입하던 연금저축마저 증권사를 이관해서 손실 많이 봤습니다. 손실 금액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거울만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물론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사실 보험사에 불입하던 연금저축을 증권사 이관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만들려면 MMF나 채권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험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50% 날 정도면 급격한 주식 자산 중심으로 옮기셨다는 얘기겠죠. 좀 나름 이번엔 공부하고 투자하겠다고 유튜브나 주식 관련 서적도 읽으며 공부했는데 솔직히 주식 재무제표 서적은 한 권이 끝나가도 내용을 통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통 모르겠고 이번 하락장에 물타기 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급등장에서도 대표님께서 때가 되면 투자 신호 주신다는 말만 믿고 있었답니다. 제가 눈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무지한 채 늘 막차 타고 큰 손실을 본 이유도 있지만 이럴 때 느껴지는 게 되게 막차를 탔다는 어떤 배신감이 있거든요. 그럼 약간 자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 나는 내가 하면 무조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런 자책감이 막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3번의 큰 손실을 안겨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며 주신 돈인지라 더욱더 마음이 찢어지네요. 아이고, 그쵸. 그저 평범하게 살림하며 오로지 자녀 교육에만 신경 쓰다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이번 기회에 주식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며 저 자신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주식이란 게 이렇게 어렵고 멘탈을 너덜너덜하게 하는 건지 정말 하루 종일 온몸으로 느끼네요. 아이고 이건 너무 슬픈 사연이라 씁쓸하네요. 자녀 교육은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삼성증권 가서 삼성전자 주세요 하는 레벨이 바로 저네요. 대표님의 방송이나 글은 노래보다 더 강한 위로가 되네요. 참 너덜해진 멘탈 수리하며 대기하고 있을 터이니 결전의 디데이 잊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실 이 결전의 디데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당장 너무 승부를 보지 마시라. 캄다운하자.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승부처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최선은 아닙니다. 제가 타이밍을 알려드리면은 개인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80~90%의 확률로 제가 더 나은 확률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린 타이밍이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타이밍이란 거는 아무도 모르고 대체로 모르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분들이 인간지표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투자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가장 나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다. 혹은 어떤 구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투자해서 가장 괴로워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식을 이제부터 사십시오라는 신호로 주식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자산군, 극단적으로 현금일 수도 있고 금을 사라, 특정 투자 스타일을 사라. 투자 스타일을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제가 바라보는 경우의 수들, 확률적 수들을 바라보고 노출도를 늘려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안 들어오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식 스타일이 아닌가? 정말 주식을 하면 계속 손실을 보지만 다른 투자 스타일을 하시면 합이 잘 맞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꾸로 부동산으로는 항상 돈을 버는데 주식으로 항상 돈을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자산 배분으로 항상 버는데 주식만 건드렸다면 손실이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실 만한 게 투자 방법이 주식만에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분은 다른 거보다 저는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자존심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친정 어머니가 주신 자금인데 갑자기 자녀 교육도 난 잘 못 시킨 게 아닌가.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가정 경제 플러스 하고 막 약간 자존감을 찾고 싶었던 상황인데 지금 멘탈이 너덜너덜해지신 상황이다. 저는 우선 지금 3번 연속으로 가장 나쁜 시기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2019년부터 차근차근 들어갔으면 아니면 올해 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갔으면 이렇게 좌절할 정도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걸 너무 많은 자금을 집어넣기 시작해서 생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심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보험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자금이 많은 상태면 천천히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것. 혹은 최소한 이제 현금 흐름이 충분한 상황에서, 지금은 돈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뭐 400만 원 정도 확 넣지만 앞으로 매달 80만 원씩 넣겠다. 그러므로 오히려 빠지면 더 좋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인 전업하시는 분이고요. 누구나 들어오던 2018년 12월에 코인판에 들어와서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차트 하나 볼 줄을 모르던 놈이 스캘핑으로 500으로 시작해서 5억 정도 벌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올해 코인 자산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걸로 생각하면서 코인판의 운명을 올해로 끝으로 보고 있고요.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스캘핑을 치는 거래 금액도 줄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던 찰나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나스닥 등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좀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인판에서 스윙을 해서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스윙이란 건 한 3, 4일간 버티는 거죠. 꼭 스윙을 하려고 마음먹고 내 평단에서 흔드는 걸 버티면 꼭 물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매수해놓고 오래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캘핑에 되게 맞는 분이네요. 스캘핑도 거의 초스캘핑이라서 산뒤 거의 한 5초 안에 되팝니다. 얘기를 하세요. 5초 안에. 5초의 승부사. 근데 주식에서는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지 저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코인에서는 한 틱만 먹어도 본절 혹은 익절이 나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두세 틱을 먹고 들어가야 본절 가격이 나오니 저희 매매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있다는데 제 그릇이 이만큼인가 싶기도 하고요. 주식은 어쨌든 버퍼가 있어요. 들어가서 두세 틱 이기고 그제서야 이제 본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매매 방식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 좀 바꿔서 장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캘퍼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3억 가지고 한 달에, 믿기 어렵겠지만 한 달에 3천을 벌어요. 근데 4억을 넣으면 안 돼요. 5억을 넣으면 돈이 안 벌려요. 무조건 3천이야. 돈을 얼마를 넣건 3천밖에 안 벌려요. 그래서 10억을 넣어도 3천밖에 안 벌리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3천 벌 때는 기분 되게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7억, 10억으로 만들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그래서 막 스타일을 도전하다가 스타일 바꾸면 계속 손익이 이제 안 나오니까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약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는 예측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 1300부터 1000까지 열어두고 코스피 100단위별로 내분할로 매수할 계획까지는 다 세워놨는데 과연 단타만 쳐본 애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단타를 친다는 것도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3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코인시드는 5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2.5억을 투자할 여력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포트폴리오 조언도 해주실 수 있게 있다면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고민이 포트폴리오 고민인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이쪽에 스캘핑이 있으면은 이쪽에 장타가 있는데요. 자기 스타일을 아직 마음을 결정 못 하셨어요.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조금씩 가려고 하는데 스타일이 안 맞아갖고 지금 고민인 중인 것 같아요. 막상 드는 생각은 정말 해외 선물 같은 게 이분한테는 더 스타일에 맞을 수도 있고, 일단은 초단타가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면 스타일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장투 같은 거를 조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코스피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뭐 S&P라거나 일본 장이라거나 그런 곳에 ETF가 됐건 해외 선물이 됐건 조금 단타 베이스이되 여러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코인판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떠나서 좀 다른 영역의 시스템에서 나의 스캘핑을 먹힐 수 있는지, 이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스캘핑으로 성공을 하셨다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방법 자체는 좋아요. 코스피 1300부터 1000까지 열어놓고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4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무조건 좋습니다. 특히 하락장에 하락에 잡는 것, 오를 때 파는 것,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봐요. 특히 계획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좋을 것 같은데요. 스캘핑이 주목적이어서 조금 더 변동성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해외 선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신 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지노랑 해외 선물은 절대 아는 사람한테 추천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